1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말한다. 2번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3번 자기 주식 처분 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4번 현금으로 배당 결의를 하는 경우 배당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은 사채 발행 후 기간 경과에 대한 삼각 비교표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전자쇼핑몰의 경우에는 판매 대금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번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3번 건설형 공사계약은 장단기 구분 없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4번 할부 판매한 경우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개별법은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여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며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다. 2번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재고자산 매입을 조절하여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3번 선입선출법은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절한 방법이다. 4번 물가가 하락하면 기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으며 반대로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은 아윤의 신축 건물 건설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5년도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 공사기간 2025년 4월 1일, 2025년 12월 31일은 5억 원이다. 특정 차입금은 7억 원, 견이자율 10%, 차입기간 2025년 4월 1일, 2025년 12월 31일이며 일반 차입금은 아래 자료와 같다. 2025년도에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이자 비용은 월할상각한다. 1번 0원, 2번 2,700만 원, 3번 3,000만 원, 4번 5,70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준변동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이다. 2번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원재료 재고액과 단기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4번 가공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을 의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원가는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원가 계산에 적용하기 어렵다. 2번 직접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 중 어느 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재료원가 능률 차이에는 영향이 없다. 3번 표준원가는 생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말한다. 4번 원가 차이에서 유리한 차이란 실제 원가가 예산상의 원가보다 적게 발생하여 실제 성과상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를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당사는 결합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연산품 A와 B를 분리 시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이 경우 연산품 B의 최종 판매 가치의 증가 시 발생 가능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산품 A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증가한다. 2번 연산품 A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증가한다. 3번 연산품 B의 결합원가 배부액이 증가한다. 4번 연산품 B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감소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오황소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소배부 금액이 20만원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 차이를 총원가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의 기말 제품가액은 얼마인가? 1번 195만원, 2번 205만원, 3번 235만원, 4번 245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의 8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30%,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70%일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른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1번 25,000개, 2번 26,500개, 3번 30,000개, 4번 33,500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시 적용할 수 있다. 2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시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예정고지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4번 개인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는다. 2번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번 작성일자 오류 발급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4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해제일로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회사에 제출하고 받은 원고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 2번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원고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제출하고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3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 미참가, 가 받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4번 글 쓰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은 김미미의 2025년도 소득자료이다. 김미미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420만원, 2번 7,620만원, 3번 7,920만원, 4번 8,4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법은 재고자산 평가 시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2번
재고자산 평가 시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3번 유가증권의 평가 시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하며 무신고 시에는 총평균법으로 적용한다. 4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임의 변경 시에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과 당초 신고 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